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넘는 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지난 55회 기본편 전반부 해설에 이어 마저 후반부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기본편 수준에서는 살짝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면 기본편에서는 약간 좀 낼만한 실화파가 좀 정해졌다고 약간 느꼈었는데 이제는 약간 좀 기본편도 그 허물을 좀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키워드 정도는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나와있는 일단 조선 후기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여기 지전설이랑 무한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했다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 그 뭐 태양이랑 그 지구 중심으로 이게 뭐 어떻게 도냐,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빙글빙글 돈다. 태양 있으면은 이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돈다, 이거를 주장한 게 지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했었는데 이게 반대로 나왔었고,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시각 같은 걸 가진 게 이 인물인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최소한 이 인물이 천문학이랑 관련된 거를 주장했다, 그건 이해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담원이라는 호를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이거는 조선 후기 실학파 중에서도 홍대용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그 천문학 관련된 거 주장했다, 그걸 이해하실 필요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게 뭐냐면 혼천이거든요. 해품사님, 혼천이는 조선 세종 시기에 있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맞는데 세종 시기에 혼천이가 있고 홍대용이 만든 버전의 혼천이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좀 정리하면은 세종 시기 버전 혼천이, 홍대용 버전의 혼천이 두 개가 있는데, 한능검에서는 의외로 혼천이를 내면은 세종 시기 혼천이보다 홍대용이 만든 혼천이를 낸 확률이 더 높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가지고 좀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 뭐 나머지 같은 거 얘기해보면 박제가는 그 대표적인 중상화파로서 그 청나라를 기행한 다음에 북학이라는 걸 저술해가지고 소비를 좀 권장하는 그런 걸 얘기했었고, 이순지란 인물은 세종 시기의 과학자예요. 그래서 세종 시기의 과학자로서 약간 좀 당시에 그런 과학 그 측정 기구 같은 거, 그러니까 천문학 관련된 그런 기구 같은 거를 많이 만든 인물이고, 장영시도 비슷한 인물이에요. 장영시도 비슷한 과학자로서 천민 출신인데 당시에 그 세종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좀 떡상한 인물이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인물은 조선 전기라서 안 맞고, 이 인물은 다른 거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27번. 다음 직업이 등장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 문제도 제 기억에 이게 기본 50회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응용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요. 여기 나와있는 여기 심청정,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이란 키워드랑 그 당시에 숙종 시기에 발행한 상평통보, 그리고 당시에 약간 좀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같은 걸 주로 읽어준 이야기꾼인 전기수가 나온 회차는 공통적으로 조선 후기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도 뭔가 20번대에서 뭔가 사회상이 언급되면은 조선 후기를 낼 확률이 거의 95%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키워드 뽑아보면은, 일단 1번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거는 원 간석기의 그런 몽골의 풍습이 유행한 거니까 틀렸고, 2번 판소리와 탈춤이 성행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약간 좀 민간인들이 향유하는 그 문화활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골품에 따라 일상생활을 규제한 거는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아요. 그래서 신라 또는 통일신라 둘 다 가능하고요. 자, 4번 특수행정구역인 향과 부곡이 있었다. 이거는 넓게 보면은 신라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냥 고려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밑줄근 신문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유형도 최근에 조금 한능검에서 좋아하는 유형이어가지고 약간 좀 이전에 나왔던 신문들을 좀 거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나와있는 이 방문국이라는 신문 발행처, 약간 좀 국가랑 관련된 좀 공익기관? 좀 그런 거고, 순한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 글자랑 열흘에 한 번 나온다는 말인데, 이 열흘과 관련된 단어가 뭐냐면 열흘 순자거든요. 그래서 이 열흘 순자라는 단어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게 나오는데, 그리고 외국 소식도 폭넓게 소개하고 있는 이 신문의 이름은 뭐냐면 한성순보예요. 보통 신문이라는 건 이 보자가 들어가는데,
이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 보고서 열흘 순자랑 관련된 이 한성 순보를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거 암기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한성 순보는 이렇고 한성 주보의 경우에는 이 주자가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이다.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세보라는 것은 천도교의 기관주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황성신문. 이 황성신문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만한 키워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되고, 황성신문의 경우에는 그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그 장지연의 시라 그 방성대곡을 게재한 신문이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대한매일 신보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한매일 신보의 경우에는 그 양기탁이랑 그 베델이 같이 만든 신문이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만든 신문이다 보니까 좀 간섭을 덜 받아가지고 외국인이 만든 신문이니까 그 을사늑약의 부당성 같이 뭔가 항일 농설 신문, 그러니까 좀 말이 꼬였는데 항일 논설을 다수 게재한 게 대한매일 신보예요. 왜냐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른 신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그렇게 제재를 못했어요. 물론 이 배들이 사망한 뒤로 바로 그 제재 들어가겠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29번 가식이 더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연도 보자마자 이거 연도 문제 아니야 할 수 있었지만 63년부터 76년이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항기 시기 전기라는 포인트를 뽑을 수 있었고, 약간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었다면은 이 시기에는 일단 최소한 그 개항기 전기면은 병제, 병오, 신척의 그 뭔가 흐름이 있었고, 그 마지막으로 운요 사건 발생 이후에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뽑으면 돼요. 자, 1번 신미양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신.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서브론 사건, 이 제너럴 서브론 사건 계기로 신미양요 발생했고, 병인 양요는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그리고 오페드 도구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인데, 그래서 이 개항기 시기 전기의 사례를 골랐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보빙사 파견. 보빙사는 그 1882년에 맺은 조미수호 그 통상 조약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1882년에 맺은 거니까 이 보빙사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답례로서 파견된 그런 사절단으로서 1883년에 파견된 거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렸으면은 이 1번이랑 5번 1번이랑 2번 중에 헷갈렸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기가 좀 미묘하게 다르니까 틀렸고, 자, 3번 황룡총 전투. 이 황룡총 전투는 그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1894년에 발생한 거여서 틀렸고, 이 만민공동회는 일종의 그런 민중 대회 같은 건데 독립협회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1898년에 맺은 거라 나머지는 너무 뒤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기 전기의 사례를 고르는 게 문제 포인트라고 이해하실 필요 있었습니다. 자, 이거 30번 가해들어가 사건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여기 1882년에 발생했고, 정부의 개화 정책과 구식군인의 차별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제가 이 사건 나오면 구식군인만 나오면 풀 수 있다고. 일단 여기에 또 민씨 세력, 그러니까 민씨 세력 다른 말로 하면은 명성황후인데, 당시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악해서 이 난을 진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식군인만 봤으면 당시에 이 구식군인들에게 밥을 안 줘가지고 이런 18 빨리 돈 좋아하는 이모군란을 출제했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문제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삼국간섭의 경우에는, 삼국간섭은 그 1895년쯤에 그 청일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그 일본이 그 랴오뚱 그 반도를 획득했는데, 당시에 일본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반대한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러시아 등이 간섭을 했어요. 니네 빨리 랴오뚱 반도 다시 청나라하게 돌려주라 해서 일본이 죄송합니다 돌려줬는데, 당시에 이 러시아 형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 명성어가 야, 청나라 이제 무너졌었는데 청나라 형님 이제 근육도 없고 근손실 심한데 러시아 형님 너무 멋있어 하면서 친러내가 형성하려니까, 이때 나중에 이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사망하는 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틀렸고,
거문우 사건은 1885년에 그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이 불법으로 한 1885년부터 87년까지 점령한 거니까 틀렸고, 이 임술농민봉기는 그 당시에 그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해 가지고 당시에 그 진주 지역에서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킨 거로서 당시 박 교수가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돼 가지고 삼정 이정청에 설치를 건의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31번 밑줄공 개혁의 내용을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3점 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보면은 자, 1894년이라는 말에 있고, 일단 여기 군구 기무처랑 영의정 김홍집 총재, 그리고 신분제 폐지, 조공 금지 등의 그런 안건을 통과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1차 가보개혁의 경우에는 제가 이 총괄기구 나오고 김홍지 총재 외우라고, 특히 1차 가보개혁에 뭔가 사랑과 관련된 개혁이 많다거든요. 그럼 보면은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시작부터 틀렸네요. 이 지게를 발급한 거는 광무개혁 시기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에요. 일종 광무개혁 시기의 토지조사 사업이 관련된 거라서 틀렸고, 2번 과거제를 폐지했다. 사랑과 관련된 거 맞아요. 3번 도량형을 통일했다.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었지만 이 시기엔 약간 좀 그러니까 뭔가 그 숫자랑 관련된 수치의 단위 같은 거, 약간 좀 뭐 어디 센티미터라고 어디 밀리미터라고 약간 이런 것들을 통일했었는데, 어쨌든 1차 가보개혁 시기 키워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 연좌제를 금지했다. 그 아빠가 죄지었다고 아들 그 죄를 끼우는 거 역시 사랑과 관련된 키워드 보니까 2, 4번 좀 이렇게 속어했었고, 3번이 살짝 헷갈릴 수 있었지만 1번도 지금까지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기출만 잘 풀었으면 이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32번 가에 들어갈 근대 교육기관은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0이 나와있는 1886년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공립학교에다가 영재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읽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그 교육기관 이름이 자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걸 한자로 하면은 6이거든요. 그래서 이 6, 영재들 가르친다. 그래서 영재들 가르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영자는 꽃뿌리 형태 이 영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친다, 영재를, 그래서 이 6, 0 이 단어 알았으면 사실 이 문제는 3초 만에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 한자를 조금 모를 수 있었으니까 조금 더 그런 키워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좌원이랑 우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좀 그 배우는 사람의 약간 이렇게 좀 등급 같은 거 그런 거 좀 나눴었고, 그리고 영어, 수학, 자연, 그러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논어, 맹자, 뭐 논어, 맹자, 뭐 사서성경 이런 거 외웠는데, 이 시기에는 사서성경 같은 그런 뭔가 한문 관련된 그러니까 유교 관련된 서적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자연, 과학 등 일종의 근대식 학문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논어, 맹자, 뭐 중용 이런 거 외워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거 배웠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 약간 일종의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은 유경공원이라는 것을 뽑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키워드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기본별 수준에서 이 정도로 낸 문제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살짝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서전서숙의 경우에는 이상 선생님이 그 북간도에 세운 민족학교가 틀렸고, 이 배제학당의 경우에는 미국인 선교사인 아펜젤로가 1885년에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틀렸고, 지금의 그 배제학교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화학당은 그 미국인 선교사인 스크랜턴이 만든 그 최초의 연합학교예요. 지금 이화여대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키워드만 잘 알았으면 쉬웠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시분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33번 밑줄근 이 잔체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 그래서 이 데라우치 그 총독의 암살 혐의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그 1911년에 이 단체가 해체된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안창호, 양기타 그리고 이승훈 선생님 등이 활동한 이 단체의 이름은 신민회입니다. 일제감정기 시기에 신간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신민회가 약간 좀 이응으로 시작하는 인물들이 많고, 이 백오인 사건, 뭐 태극서관, 자기예사, 신흥무관학교 또는 신흥강수 이런 키워드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나머지 보면은 1번 보안회의 경우에는 그 농광해상 더불어서 항무지 개관권 요구, 일본의 항무지 개관권 요구를 반대한 단체고요. 이 대한자강회의 경우에는 그 고종의 강제 퇴위를
그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 단체고, 이 헌정연구회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당시 황제 제도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 대표적 단체로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 34번 가에 들어갈 문화산으로 오른 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탑 3라고 꼽을 만한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심화편 줬어도 많이 틀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거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양식 건축물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고동의 접견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치해졌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고동의 접견실이란 힌트를 지금까지 나온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헷갈렸을 것 같고, 일단 서양식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런 메다 봐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눈치를 봤으면 이 명동성당, 운영군 양관 그 여기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성당에서 접견실이란 거, 아니 황제가 성당에서 이런 접견실 같은 거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색하다 감안했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궁 양관을 제일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오답을 이거 골랐을 것 같은데, 차례를 분석드리면, 일단 이 황궁이란 거는 그 황제의 재단인 황구단의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또 틀렸고, 이 명동성당은 그냥 말 그대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당시에 뭐 천주교 이런 거 그 전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그냥 종교 관련된 건축물이 틀렸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운영궁 양관이란 건 뭐냐면 1912년에 그 왕족인 이준용을 위해 가지고 당시 일제가, 야이 그 니네 왕족이네 내가 좀 챙겨줄게 하면서 좀 지어준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궁이란 거는 원래 흥성대원군의 사저, 그냥 개인 저택인데, 여기다가 일제가 니네 좀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약간 좀 왕실 전용 그런 건축물 같은 걸 만들어준 거예요. 현재는 지금 그 덕성여대 앞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냥 일제가 지어준 대표적인 그냥 약간 좀 근대식 건축물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여기 덕수궁 석조전의 1층에는 고종의 접견실 같은 게 있었고, 당시에 한 2, 3층에는 왕과, 아니 정확하게 황제랑 황비의 침실 같은 게 있었던 이 건축물이 당시에 규모가 제일 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느낌 헷갈렸으면은, 지금 우리가 찾는 게 근현대사적 쪽인데, 그냥 개항기식의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보기에 서양식 건축물이 가장 크게 큰 게 좀 육안을 봤을 때는 이게 더 크다 보니까 크게 이게 더 크니까 3번을 고르신 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 갖다 뽑는 거라서 뭐 사실 이런 문제 틀렸어도 어차피 합격에 크게 영향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 35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아까 34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번 기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손꼽으라면 저 이거 뽑을 거예요. 이 문제가 제일 오답률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편 냈어도 오답률이 왕창 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보기에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 오답률 최소 66% 이상 나옵니다. 그 정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더라도 자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교과서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문제는 지금보다는 약간 중고등 학생분들이 더 잘 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런 약간 여성 독립운동가가 최근 교과서에서 또 많이 반영되거든요. 여성 독립운동가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우리가 조금 비주류로 왔던 사건들이 좀 더 재조명되는 게 최근 교과서여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약간 좀 지금 자라나시는 약간 좀 미성년 학생분들 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본론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이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한다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여성의 의병 참여 독려하고 의병을 주제로 한 여러 편의 가사를 지어 의병의 사학이 높였다는데, 왜냐면 일단 이 인물이 의병가 한 8개 정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성 인물들 중에서 약간 그 의병 같은 걸 참여하던 활동한 인물이고, 특히 이 여기 문제 제시된 인물도 당시 의병들이 하는 훈련을 여성임에도 참여해가지고 진짜 독립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인물들 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인물은 누구냐면 윤희순 여사예요. 그래서 이 윤희순 여사님은 누구냐면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약간 의병 중에서도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의병하면은 뭐 유인석, 이소흥, 뭐 최익현, 신돌석
아니면 정미우병, 이인영, 커위 이런 인물들 알아도 여성 관련된 인물은 잘 모르는데 이 문제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여성 중에서 활동한 인물이 있구나 이렇게 외워두시는 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번 권기옥 이 인물은 최초의 여비행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인물도 약간 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좀 활동한 인물인데 당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약간 좀 상해 쪽에다가 이렇게 뭔가 여성이 아니라 그 비행 학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행 관련된 훈련 같은 걸 하신 분이 권기옥 여사가 틀렸고 이 남자연님의 경우에는 그 조선 독립원이라는 그런 혈서를 작성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중근만 혈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연님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암살을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약간 좀 포스부터가 달라요. 진짜 약간 진짜 그 만약 혼자 혼날 것처럼 뭔가 정말 당시 독립운동가 중에서 약간 진짜 포스가 오지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이고 이렇게 뭔가 강한 방식으로 어떻게 좀 직접적으로 폭력적인 느낌? 약간 의사단처럼 뭔가 그런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시도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남자 의사님이고 마지막 박타덕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그 김원봉의 아내거든요. 일단 그노에 활동했었고 뭐 김원봉의 아내이고 나중에는 그 조선의용대 약간 그 복무부대 단장이었나? 그래서 약간 조선의용대에서도 약간 좀 자신의 그 남편 돕겠다고 조금 활동하신 인물로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틀렸더라도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운 인물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36번 밑줄근 특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이 이준이었어. 그리고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고 이상설, 이휘종까지 활동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여기 파견된 이유는 당시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모이는 그 특별회의에 가가지고 니네 평화회의 한다며 그럼 우리도 좀 살려줘 얘네 어떻게 평화로운 거야 당시 고종에게 지금 칼 들이대면서 강제를 체결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 고종의 윤허 없이 조약 체결했는데 그래서 그걸 담당했던 게 뭐냐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국평화회의가 그 개최된 곳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헤이그 특사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데 1번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 이거는 보빙사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에 하는 사라면 수신사가 맞는데 서양이란 걸 기준에 쓰면은 보빙사를 봐야 됩니다. 서양. 2번 조선 책략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거는 2차 수신사인 김홍직과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고 3번 기계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들어온 거는 영선사랑 관련된 키워드를 안 맞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 30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재미있는 게 제가 그 크로싱 기출 연계라고 해서 만약에 54회 10만표에서 냈던 게 55회 기분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524의 그 기분표 나온 게 55회 10만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크로싱 기출 연계 제가 출제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찝어본 건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 솔직히 이거만 갖다 풀었어야 돼요. 이거 나왔으면 딱 이거 조선 총독부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몰랐더라도 정부는 광복 50주년 자 광복 50주년쯤에 집권한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같은 걸 썼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 조선 총독부 철거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를 그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꿨고 그리고 약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범인 그 약간 좀 군사 세력 그 신군부 세력에 관련된 전두환이랑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서 이런 조선 총독부 철거를 했다. 그걸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웠습니다. 자 나머지 2번 종로경찰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일제시대에 조금 그 조선인들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경찰서로서 당시에 그 의회단의 김상욱 열사가 여기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시도했었죠. 틀렸고 3번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를 다수 수감한 대표적인 일제 시기에 활용된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세운 일종의 회사로서 대표적으로 토지수사 사업 때
이 토지조사 사업 때 그 대량의 그 조선인들의 토지를 헐값에 매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싸게 사들여가지고 일본인들에게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업무 같은 거 담당한 대표적인 경제 침탈의 본거지인 회사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38번 밑줄고 이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 나와있는 이 일제감정의 시기에 일본을 관출하기 위한 쌀을 쏘았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에게 쌀을 오지게 그 기부하시려고 이렇게 모았다는데, 여기 나와있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20년대부터 이 정책을 실시해서 수많은 쌀을 수탈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산간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같은 걸 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게다가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농사 못할 것 같아. 추가적으로 우리는 빨리 지금 공업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경제 개발해야 되는데, 야 지금 우리나라 땅에 지금 공장 짓기도 모자란데 농사한다? 안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선은 쌀도 잘 만들고, 우리나라 짓기도 귀찮은데 조선 쌀 맛있으니까 조선에다가 이런 식으로 수리시설 개간해주고 좀 농사 장려해가지고 쌀 생산량을 많이 늘리자,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1920년대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과상, 그러니까 진짜 쌀만 생산하는 그런 단장 농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콩도 짓고 싶고 막 보이도 짓고 싶고 하고 싶은데 쌀만 생산하는 그 단장 농업으로 이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당시에 뭐 수리시설 이런 걸 만들어주긴 했었는데 이 수리시설의 비용을 다 조선인에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지네가 만들어줬고서 다 가격을 내가 열심히 만들어줬으니까 니네가 가격 다 내세요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농업에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또 그리고 심지어 쌀을 많이 생산했는데 그만큼 또 많이 수출해가지고 당시에 조선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만주산의 그 작곡을 많이 사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나머지 1번 회사령의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는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거죠. 자 2번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현대사 초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 자작농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지주들에 있는 그 토지를 유상 매수, 유상 분배해가지고 그 자작농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런 맥락인 거고,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진짜 토지 조사한다는 명분으로서 토지가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다들 일본이 매수해가지고 그 여기 있는 공연 토지 회사에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910년대 관련된 키워드가 이 두 개고, 농지개혁은 현대사랑 관련된 키워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39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거만 아시면 돼요. 여기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해서 받은 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나왔었고 여기에 당시에 조선중앙일보랑 동아일보가 그의 우승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장 기삭됐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인물이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신 분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딴 건데 일제이상에서는 야 우리 일제 식민지인 송기정이 이거 땄구나 이래가지고 일본의 그 국기를 들고서 그 금메달 딴 사람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국뽕이 밀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일제 식민지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딴 건데 우리나라 사람답게 이거 땄다고 보도해야지, 왜 우리 일본 사람으로서 땄다 보도해야지. 그 거부하면서 여기는 일장기를 삑 없애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모아셈 하면서 이 조선중앙일보 깨부시고 동아일보도 깨부신, 이거는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6개 주랭랑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36개 주랭랑 도망가는, 그냥 도망가는 느낌의 마라톤, 이렇게 해서 이 송기정이라는 인물이 당시 그 금메달 땄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딴 건데 우리나라 사람 자랑해야지 하면서 발생한 언론 사건이라고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심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1번 남승용. 이 남승용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동메달 딴 인물인데 우리가 송기정 선생님만 기억하지 말고 이 남승용 선생님도 같이 기억해두시다. 그래도 같이 진짜 노력하신 분인데. 자 3번 안창남. 이 안창남은 최초의 그런 우리나라 한인 비행사로서 그 당시 한 1920년대쯤에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좀 비행기 타고 쭉 돌다가 고국 그 방문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비행기 조종할 사람 별로 없었는데 당시 이 비행사가 안정적으로 비행기에 타고 와서
그 고국에 돌아오면서 야 우리나라 비행사가 있었구나 약간 좀 이런 걸 끌어올리신 분이고, 이중성님의 경우에는 화가예요, 화가. 그래서 이중성님 화가로서 약간 소랑 관련된 그림을 다수 그린 일제감정 시기부터 현대사까지 활동한 화가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40번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1919년에 일어난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민족운동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1919년에 이거, 1926년에 60만세 운동, 그리고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단통치에 맞섰다. 19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그리고 30년대 후반은 민족 말살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이게 대규모로 확장된 거는 1919년에 3.1운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 초대규모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대규모 이러는 게 3.1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었습니다. 자, 1번 개혁 추진을 위해 직강소가 설치되었다. 직강소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치기구로서 동학농민운동의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물입니다. 틀렸고, 조선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거는 물산 장려 운동이기 때문에 역시 틀렸고,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된 거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걸 계기로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모색하면서 이걸 만든 거니까 정답은 3번이고, 4번 신간의 지원을 받아 민중대회가 추진된 거는, 신간의 지원을 받은 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했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사실 뭐 다음 대화 이런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라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거만 하시면 돼요. 순종의 인산일이 만세시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솔직히 이 문제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때 했었고, 여기 나와 있는 60만세 운동은 순종, 다른 말로 하면은 융희왕제의 인산일에 발생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3.1 운동은 1919년이고 60만세 운동 1926년이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3.1 운동, 60만세 운동, 그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광주학생 항일 운동 순서만 암기하셨어도 이 연도 몰랐더라도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기본적인 유형에서 다룰 수 있는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런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한 또 그게 나왔어요. 중해전쟁, 태평양전쟁, 중해전쟁, 태평양전쟁. 이 중해전쟁은 1937년에 발생한 대규모 전쟁으로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시기에 다룰 때 딱 다루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면 1930년대 후반의 사례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법에서 국가총동원, 여기 국가총동원상, 이거는 당시에 그 조선을 전시체제에 활동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수타를 규정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을 통해가지고 1930년 후반의 사회상, 그걸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헌병대사체가 실시된 건 1910년대가 틀렸고, 2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건 1924년이라 안 맞고, 3번 국채부상운동이 전개된 거는 아직 이거 개항기 시기입니다. 1907년이라 안 맞고, 자, 4번 한국시민서사의 암송, 그러니까 약간 좀 일본에 충성하는 약간 좀 그런 일종의 그런 서사 같은 거 낭송하는 거, 세뇌랑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워드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43번 가에 들어가 단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931년에 김구가 만든 조직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봉창 열사가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 수류탄 던졌다. 그리고 윤봉길 열사가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일본군 주요 인사, 그 장교에게 폭탄 던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는 김구, 이봉창, 윤봉길 열사만 알았으면은 이거랑 관련된 단체가 바로 한인 애국단인 걸 추론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단체랑 의였단의 인물들을 많이 비교해야 되니까 김구 선생님이 나오면 한인 애국단, 김원봉 선생님이 나오면 의였단이다. 좀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보면은 1번 이 중강단의 경우에는 그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그
대종교의 항일 독립 단체이기 때문에 틀렸고, 흥사단의 경우에는 미주 지역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틀렸고, 대조선 국민군단 똑같이 미주 지역인데 여기서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조직한 대표적인 항일 독립 단체여가지고 지역에서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4번 가에다하는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여기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되어 옥상 저항 시인. 그래서 사실 이 인물이 1945년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진짜 광복 직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서시, 별에는 밤, 쉽게 씌어진 시 이런 작품 봤으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서 약간 좀 이 인물이 약간 좀 감성적인 작품이라 약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윤동주라는 인물을 찍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문학과 유형은 답이 없어요. 그냥 그 인물과 관련된 작품을 아셔야 문제를 풀고 아니면 못 풀어요. 그래서 나머지 인물들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상록수라는 작품이랑 그날이 오면 이런 작품을 지었고, 여기 나온 이 이육사 같은 경우에 본명은 원래 이원록이고, 작품으로는 광야라던가 절정 같은 그런 거 지었었고,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랑 더불어서 조선불교 유신론, 그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그 불교도 유신, 그러니까 새롭게 단장해야 돼. 그러니까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는 그런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5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청천만 보고서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었지만 그걸 몰랐더라도 최소한에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했다. 자, 1940년에 했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충칭식이거든요. 그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조직은 뭐냐면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도 이끌었고 한국 광복군도 이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둘 다 다른 거예요, 이 인물은. 그래서 어떤 인물이 한 곳에서 활동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원모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의열단, 조선의용대,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의 부사령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한 곳에만 정착하는 게 아니란 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는 대한 독립 군단이기 때문에 틀렸고, 2번 봉오도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거는 대한 독립군이기 때문에 안 맞고, 3번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 작전 계획했다. 그래서 이때 원래 이 한국광복군이 그 당시에 그 대선전포고문이라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을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다음에 이 작전 통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했었지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버려가지고 실패했고, 4번 흥경성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 펼쳤다. 이거 조금 어려운데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를 이끈 양세봉은 영흥 지역에서 의롭게 죽은 위인이다. 좀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46번 가에 들어가 사진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나왔으니까 제가 가볍게 한번 흐름을 훑어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처음에 광복하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생각하면서 그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여운형 선생님이라던가 그 안재용 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우리 이런 나라 만들 거고 뭔가 치안대, 시위대, 그 치안대 이런 거 만들면서 나라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가면서 당시 그 전후국의 처리를 위해 가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같은 거 개최했었는데, 그 결과 당시에 그 신탁 통치가 이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임시로 대신 통치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대립됐어요. 찬반이 대립한 상황 속에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결정된 이 미소공동위원회, 그러니까 신탁 통치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그 당시에 그 덕수궁 석존에서 개최했었는데, 여기서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당시에 이승만이 당시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 발언이 인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돼 하면서 그 좌우합작위원회, 그 좌우합작위원회는 당시에 그 김규식이랑 여운형 중심으로 결성됐었는데, 이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에 피살되면서 그 대화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었지만 또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유엔에
그 문제를 이관해가지고 처음에 통일정부 수립하려 했지만 북한이 입국을 거부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니까 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안 돼 하면서 그 김구랑 김교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남북 협상을 시도했지만 역시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해가지고 50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여기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역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50 총선거 여기 있죠. 정부 수립 이걸 계기로 한 거니까 맞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회 내원 여기 있죠. 이거 통해 가지고 그 유엔을 감시 일에서 이 50 총선거 실시된 거니까 맞고, 1차 비서 공동위원회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건 다 맞는 내용이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발표된 거다 보니까 실수했네요. 이 재헌국회에서 발표된 거다 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기본편도 아셔야 되니까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거 47번 밑줄고 이 전쟁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기본편이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유형이 자주 나와가지고 이 전쟁 시기가 1950년부터 53년이란 거 정도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게 힌트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951년 키워드가 있었고 휴전회담이 진행됐다. 그래서 이 휴전회담이 원래는 1951년에 개성지역에서 개최했었는데 이게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1953년까지 이어졌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시기의 사실로 일단 이거 분석해보면은 1번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에치슨 선언은 전쟁 직전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한반도가 여기서 이게 국동방위에서 개최되었는데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제외돼가지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라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쟁 이전의 사례라 안 맞고, 2번 흥남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 맞아요. 당시 왜냐면 처음에 여기까지 밀렸었는데 나중에 그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당시에 중공군의 개입을 인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후퇴하고 1사 후퇴 또 한번 하고 해가지고 전쟁 시기에 한번 우리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맞고, 3번 4.4.5의 개헌이 가결된 거는 1954년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틀렸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건 역시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쟁 이후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48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나와있는 대구 학생 시위, 일단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은 촉발하기 전에 뭔가 그 이전에 약간 좀 사전에 이거 다양한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있었고, 자, 두 번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거를 또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열 열사가 그 사망이 발견되면서 이 민주화 운동이 또 촉발되었었고, 당시에 그 시위대, 그러니까 이게 경무청에서 한 거거든요. 경무청이라 해가지고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그 사저에서 시위대에 총을 써가지고 더 민주화 운동이 가열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이거는 4.19 혁명입니다. 그럼 4.19 혁명 관련된 거 골라보면은 1번 3.15 부정선거의 항의였다. 일단 이것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더 촉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시위를 했던 인물들 중에서 김주열 열사가 사망한 거고, 그 결과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더 커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4.14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한 거는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틀렸고, 3번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계기를 가져온 거는 부마항쟁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4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한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49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유형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이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완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한 시기는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박정희 정부는 맨날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무난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만 이해했으면 박정희 정부인 걸 추론할 수 있었죠. 자, 1번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키워드예요. 최근에 이 키워드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2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3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되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1, 3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자, 4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키워드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기본 55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다음 발표에 해당되는 정부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UN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건 제가 맨날 강조하는 UN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는 암기법에 의거한 노태우 정부 시기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꼼수 외웠으면은, 제가 이번에 노태우 정부도 적중시키기도 했었는데 제 꼼수 알았으면 이 문제는 3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기 키워드니까 찾아보면은 1번 개성공단이 조성되었다. 개성공단이 조성을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고, 이거 실제로 조성, 그러니까 그 착공을 추진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다 보니까 실제로 조성된 시기를 감안했을 때는 노무현 정부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맞아요. 88년에 서울올림픽 대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됐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 3번 베트남 전쟁에 국군이 파견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다 보니까 틀렸고, 4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기본 55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본편은 2021년에 끝났고 2022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다음 기본편은 57회 때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